네,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3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그리고 더 뒤에 보시면 건축물 유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요. 뭐 기술적인 법률, 행정적인 법률, 기술적인 법률에는 뭐 전기, 승강기, 소방법, 기타 등등 있겠죠. 행정적인 측면의 법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번 시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관리법이라고도 합니다. 집건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을 꼭 이해하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반복해서 보시든지 교재를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구성, 공유 부분의 사용 및 관리, 대지 사용권, 구분사의 권리 및 의무, 집합건물의 관리, 재건축 이렇게 7가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 뭐죠? 구분소유자, 분양주의 권리,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구성, 공유 부분의 사용 및 관리. 대지 사용권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부동산 쪽이니까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및 의미. 이건 그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집합 건물의 관리. 그래서 뭐가 됐냐면 제일 중요한 여섯 번째 집합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집합 건물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집합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어. 특별법으로.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법률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 해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승강기 있는 경우죠.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되고 공동주택관리의 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된다. 그리고 149세대 승강기가 있는 경우, 승강기가 없으면 299세대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시죠?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뭐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창고, 호텔 등등등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이 해당 건물은 주택관리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첫 교시에 말씀드렸는데 보시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6세대씩 있나요? 그래서 6세대가 한 사람 것이면 일반 건물 맞죠? 법인과 자연인 아시죠? 인간 법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란 법인과 자연인으로 나눈다. 뭐 자연인은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란 각각의 구분된 칸이 있는데 그 칸의 주인이 틀린 경우 그 주인을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서 임차반 구분 소유자 주인한테 임대차 뭐 월세나 전세나 뭐 까세나 받는다. 받는 사람은 임차인 이 사람을 법률적인 용어로 점유자라고 한다. 맞죠? 구분 소유자로부터 점유권을 인정받은 자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여기에 칸칸에 있는 자기 칸을 전용 부분이라 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은 구조상이겠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뭔가요? 이게 노인정, 어린이 시설. 이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이거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를 하겠다. 그럼 공동주택에 규약주택 합의해서 해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용 부분의 구분 소유자, 얘기했고, 대지권, 땅이 대지권의 얘기죠. 대지권은 보통 n분의 1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대지만 따로 팔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기, 지하 주차장. 구역상 공용 부분을 관리실, 노인정, 유치원이라 칸칸이 있는 거. 그리고 구역상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자, 전용 부분의 범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우리 건물 관리하면서 CCBB를 가릴 수 있는 거. 두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 부분을 한다. 한세. 나 혼자만 이쪽으로 선이 날아갔어. 우리 세대에서. 그런 부분은 전용 부분. 선이 저쪽으로 멀리 가 있어도 전용 부분. 그리고 계량기까지는 공용 부분으로 한다. 계량기. 전기 계량기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밖에 있잖아요. 자, 인테리어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살았을 때는 그건 당연히 전용 부분이겠죠. 하지만, PS실, EPS실에 있는 계량기는 공용 부분을 한다. 왜? 자기네들이 계량기 고정도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 뒤에 보시면, 요 양변기 있어요. 그림 제가 그린데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변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렇게 1호가 빨간 줄로 2호까지 갔어. 근데 여기까지는 혼자야. 맞죠? 여기까지는 내 집을 벗어나고 저쪽에 가서도 이 배관은 내 거다. 전용 부분의 배관이다. 왜? 두 세대가 안 붙었으니까. 이렇게 두 세대가 붙는 순간부터 여기까지는 공용 부분이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범위는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부대시설은 또 이렇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왼쪽에 있네요. 복리시설. 복리시설도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 관리규약이란. 관리규약. 우리들만의 약속.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 보는 건물을 우리끼리 이렇게 관리를 하자.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관리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은 죄송합니다. 몇 명이 돼야지 이 관리규약을 인정을 받느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설정 및 변경 4분의 3이 동의 있으면 이 관리규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표준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표준관리규약은 이런 관리규약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야 시도지사가 너희들 힘들지? 내가 표준관리규약을 공포할게. 그거 갖다가 조금 바꿔서 써도 돼. 똑같이 쓰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바꿔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법률을 근거로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우리에 맞게 우리 건물에 맞는 관리규약을 설정하여 관리규약 동의서를 4분의 3을 받으면 이 관리규약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제가 뭐랬죠? 분양주,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건물주여야 되는데 건물을 한 건물을 살 수 없으니 한 칸이라도 사자. 한 칸짜리 건물주라도 하자. 그래서 사는 거죠. 오피스텔 한 칸, 상가 한 칸. 그분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 구분 소유자가 가진 권리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 점유자, 말씀드린 임차인, 구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점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임차인. 점유 부분, 자기가 쓰는 부분, 맞죠? 공용 부분, 내가 쓰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이거 보시면 되고요. 대지, 이 건물에 깔고 앉아있는 토지. 전용 사용 공용부.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전용 사용 공용부. 자, 뒤에 가서 한번 얘기했어요. 공용부 전용 사용권. 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 뒤에 한번 볼게요. 있네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걸 뭐라죠? 테라스, 베란다라 그래요. 테라스, 베란다. 그런데 여기 몇 층? 1층, 2층, 3층, 4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있네요. 그러면 4층, 5층부터 5층. 501로 가져갔을 때 이 테라스는 누구 건가요? 만인의 거, 공용 부분. 그런데 이 테라스 가고 싶어. 501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 하느냐? 공용부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공용 부분이다. 하지만 이 공용 부분의 전용 사용권을 돈을 내라. 관리단에서 돈을 내라 그러면 돈을 낼 수 있어요. 내야 돼요. 이해하시죠? 전용 사용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못 낸다. 그럼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법리적인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 사용 공용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다. 일본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공용 부분. 그러면 여기서 분양을 받았어요. 저 나중에 돈 낼 수도 있다. 그럼 누가 분양받겠어? 안 내겠죠. 분양 안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최초에 몇 호의 앞에 있는 테라스는 몇 호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용 사용 공용부로 인정하고 전용 사용 공용부 전용 사용권을 무상으로 한다. 단 거기에 관리 뭐 바닥이 깨졌다든지 뭐 깨졌다는 거는 고백 1호가 책임져라.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관리단에는 뭔가? 관리단은 입주민 분양 구분 소유자의 단체, 건물주의 모임, 무시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여 건물과 대지 어쩌고저쩌고 단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이 관리단에는 임차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리단, 동별 관리단. 동이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는 뭐 한 동마다 관리단이 있을 수 있죠. 일부 관리단 층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관리규약에 이렇게 층별, 동별 관리단을 설립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내용의 규약이 있어야겠죠. 내용이. 다음 중요한 내용. 관리단 정기 집회. 관리단은 매년 12월 달에 회계 종료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어요. 임시로. 그래서 뭐 관리단, 제가 말씀드린 구분 소유자만의 단체, 관리단 대표를 여기 보시면 관리단 회장이라고 합니다. 관리단 회장. 근데 관리단 회장이 좀 이상해. 여기서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러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모여서 관리단 회장한테 임시총회 해야 되겠어. 왜요? 그러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동장난치는 것 같아. 그렇게 5분의 1이 모여서 관리단 회장한테 임시관리단 집회를 요청을 하면은 관리단 회장은 이 서류를 받은 지 15일 내에 해야 되고, 만약에 15일 내에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직접 구분 소유자 전원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자 소유자 전원 모여 우리 관리단 집회하자. 그리고 관리단 회장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리단 회장을 관리인이라고 칭합니다. 관리인. 법리적인 용어입니다. 관리인이라고 칭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이 있을 때는 무조건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회장을 추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관리위원회는 뭐냐? 관리단은 뭐랬어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 전원이죠.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임원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진. 이해하셨죠? 임원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인의 선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 건물들은 무조건 관리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선임하는 어떤, 여기 보시면, 정기 관련 집회, 임시 관련 집회 있잖아요. 이때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차인, 구분 소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받은 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누구나도 참석할 수 있다. 물론 위임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관리단 집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단 관리단에는 구분 소유자만 참석할 수 있다. 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해하시고요. 뭐 뒤에 읽어보십시오. 관리위원회 말씀드렸죠?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의 임원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독한다. 관리인이 장난치는지 일 못하는지 일 잘하는지를 감정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누가 되느냐? 관리인은 뭐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회장이 돼 있어. 그럼 관리인은 누가 되는데? 관리인은 관리단 회장이지만 꼭 구분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임차인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또 관리소장도 할 수 있다. 야, 나 관리는 너무 힘들어. 소장 네가 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소장이 하거나 누가 하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감독한다. 장난치는지 아닌지. 그래서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했고요. 관리인의 보고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몇 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 왼쪽이네요. 관리인의 선임신고. 이거 중요합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고, 전유 부분, 칸이 1호, 2호, 3호, 3호 이렇게 50개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인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2021년 3월인가 4월에 중고난 건물부터. 그 전에 건물은 아직 뭐 독촉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 중고했다. 그러면 50개 이상이면은 50개 이상이고 50% 이상 등기를 쳤으면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해서 지자체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 200만원 1차, 2차, 3차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은 또 기존에 있는 건물도 관리인 선임하라고 뭐 법이 어떻고 이렇게 바뀌라고 계속 우편을 옵니다. 만약 안 오면 안 올 때가 기다리고. 왜냐면 이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 많아요. 없는 건물이 많으니까 어떤 부정행위 그리고 문제가 막 여러 가지 관리 부재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꿔서 관리원을 빨리 만들어라. 뭐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회계감세 중요하고요. 전유 부분이 150세대 이상. 전유 부분이 뭐죠? 칸칸이 150개가 이상면 회계감사를 받는다. 어떻게? 법인 회계감사에 준해서. 그런데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또는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 결의한 해만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안 받으려면 매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이렇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태료 저기 다른 건 없고요.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럼 과태료 500만원 큽니다. 맞죠? 감사를 거짓으로 보고했다. 300만원 보시고 관리인 선임 안 하면 200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분양자의 집회 소지 통지 의무 위반
이건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뒤에 4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관리규약 의사로 등을 서면 보관해야 된다. 어디다가? 관리소에 해도 되겠지만 관리규약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관리규약을 받는 동시에 또는 4분의 3이 동의했잖아요. 4분의 3의 동의서와 관리규약을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 받으면 공증사에서 20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보관하고 또 우리 관리실에 보관하면 앞뒤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4강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네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관리법. 이 건물관리법도 최근에 생긴 법률이에요. 최근에 생긴 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운영관리의 건물관리법 그리고 기술경영관리의 건축물 유지관리법. 최근에 생겨서 아직 이놈들이 뭐 일정 건물 10년 이상 된 건물만 건물 면적 따라 건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법은 왜 필요한가? 노후 건물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건물관리법을 만들어서 야 나라에서 정한 관리법으로 해 이런 거죠. 근데 건물관리법도 친절하게 2020년 5월에 생겼네요. 친절하게 이런 건물의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인 건물에 그리고 10년 어디 갔나요? 그리고 건물이고 10년 이상 된 건물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니고 예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000m 제곱 이상 1,000평 약 1,000평이죠. 1,000평? 3,300평이 저거 아닙니까? 1,000평이잖아. 연면적 1,000평. 그러면 3,000평이면 9,900m 제곱이겠죠. 1,000평 이상 건물은 무조건 점검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뭐 이랬습니다. 그죠? 최초 승인일이 뭐죠?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5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이에 3년마다 점검한다. 근데 점검은 친절하게 지자체에서 우표해 놓습니다. 여러분 소장님 이제 3년 됐으니 5년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건축물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건물 관리 점검을 받아라. 그러면서 업체는 어디가 갈 것이다. 금액까지 딱 지정해서 와요. 감사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고르거나 금액을 깎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업체의 지정 왜 하느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싼 걸로 해갖고 뭐 그냥 대충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검 결과를 이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한테 주고 또 지자체에도 보고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또 이렇게 가태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가격은 뭐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다 얼마나 1,000평이면은 130만원. 연면 3,000m 제곱면 1,000평이잖아요. 130만 정도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비가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3,000평 우리가 3,000평 건물에 간다 그랬잖아요. 얼마 등에서 한 300 몇십만 되겠죠. 좀 깎일 거니까 300만 원 정도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갖고 우리 소장님들이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연도가 지나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기관에서 알아서 오고 우리는 점검 받고 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다 줍니다. 보고서까지. 그리고 결함이 있으면 고치라 그러고 결함이 없으면 또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알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이제 법의 개념들 아까 저거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법의 개념에서 5년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10년 이상도 면적이 큰 거였어요. 근데 면적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결함이 있는 거는 이렇게 돌아서 한 번 더 하고 안 고치면 영업정지 건물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다 관리를 하면은 건물 소유주가 여기다가 등록이 됐어요. 근데 건물 소유주 누가 등록해요? 아무도 안 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럼 이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인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소유주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뭐 이제 소장님이 뭐 친한 사람 한 명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집합건물관리법과 건축물 유지관리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